네, 안녕하세요. 리차드 양소입니다. 오늘이 10월 8일 금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4시 15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상황은 다소 실망스럽죠. 물론 이것과 관련돼서는 이미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우리 증시가 어제는 탄력적인 반등이 나왔다 하더라도 연속적으로 반등 나오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어찌됐든 간밤에 미국 증시가 좋았습니다. 특히 국가보도 사태, 일단 모면을 하게 됐죠. 이것이 어느 정도 호재가 된다는 것이고, 또 그에 따라서 오늘 우리 시장을 보면 나스닥 선물이나 특히 일본 증시가 좋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에 동조화할 수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추가 상승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던 건데, 그렇게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과는 상당히 불만족스럽고 실망스럽고, 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불안한 측면도 아직은 남아 있죠. 이것과 관련돼서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시장, 특히 이머징 마켓으로서 짊어져야 될 기본적인 정책 환경 문제가 남아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큰 악재가 드리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 가지는 11월 3일 날 11월 FOMC 때 단행될 것으로 유력시되는 테이퍼링,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거죠. 축소하거나 이제 중단하는 것이 테이퍼링인데, 어쨌든 테이퍼링이 단행될 소지가 높다는 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그 이후에는 아마도 내년 그 어느 때가 되겠죠. 조기에 금리가 인상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담감, 이 두 가지가 우리 시장을 압박을 하는 그런 형국이란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는 지수가 지금 당장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환경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것과 관련된 시장 전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3일 날이 중요한데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이 바뀔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어찌됐든 간에 금년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많은 종목들을 접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시되는 믿을 수 있는 파트는 역시 2차 전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GM이 테슬라한테 선전포고를 한다는 내용의 기사가 신문에 보도된 바 있었죠. 그것과 관련한 내용을 섞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와 관련된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주가가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데 녹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적인 컨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목인데 LG화학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사실 지금에 와서 2차 전지를 새롭게 매수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미 많이 올라온 다른 2차 전지를 매수하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죠. 그랬을 때 새롭게 2차 전지 쪽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만만한 대형주로서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삼성 SDI보다는 LG화학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원래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1+1+1으로 정립을 해놓고 있죠. 가장 중요한 종목은 당연히 SKC,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역시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매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약간 공격적인 측면도 좀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대주전자재료인데 오늘도 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이 종목도 거의 맥점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대로 갖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타로 한번 해보자 했던 나노신소재, 이 종목도 맥점에 있네요. 근데 이들 종목 말고 대형주 중에 뭔가를 한 만만한 안정적인 종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는 원래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LG화학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오늘 순서를 맞춰서 시장 점검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는 종합지수 차트를 올려놓겠습니다. 자,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1.5887%,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속도가 좀 빠르죠. 이게 테이퍼링 부담,
11월 3일 날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불과 한 3주, 4주 그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죠. 그래서 그 테이퍼링이 단행될 수 있는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옴에 따라서 그에 따른 불안감이 금리를 빠르게 올리는 동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방향은 나쁘지 않은데 속도가 문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 부담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DXY 달러 인덱스가 94점이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자, 원달러 환율이 1194원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하단에 있는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오른쪽 하단에 보면 지금 현재 1200원을 향해서 계속해서 양봉이 중첩되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심각하게 올라갈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부담되는 정도,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는, 즉 현재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와 관련돼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역시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지금 외환시장에 약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외국인들의 수급 태도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죠. 외국인들이 계속 수비적으로 나오는 것도 바로 여기에 이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WTI 텍사스산 중진유의 가격이 1.12% 올라가서 역시 78.3달러, 이 정도면 7년 전 2014년도 10월달 정도 그 정도 가격 수준으로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최고 수준이거든요. 이건 물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지금 뭐 천연가스 또 액화 천연가스 등 원자재, 특히 에너지 가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부담을 주는 내용들이죠. 그것과 관련돼서 두 가지 신재생 에너지 쪽 및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 또는 정제 마진과 관련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점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매수할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우리 종목으로 봤을 때는 OCI가 그에 해당이 되죠. 현재 두세 번 최근에 거의 안 빠졌다가 지수가 어느 정도 반등 나오니까 키 맞추기 차원에서 펀더멘탈상 또 재료상 현재 악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흐름상으로 이 종목이 좀 빠졌습니다. 이것도 또한 맥점이 있네요. 이 종목도 또한. 해서 OCI까지 같이 보실 필요가 있다. 오히려 타이밍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노려보실 필요가 있다 하는 점까지를 부가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자, 그리고 주변 증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 괜찮은 것 같아요. 나스닥 선물로 일본 니케이 지수는 무려 1.34%나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도 급등, 오늘도 급등. 우리 증시만 어제 급등, 오늘 우리는 잊지를 못했죠. 우리가 이머징 마켓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그런 손해를 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자,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일단 수급을 보려면 자막을 지워놓고 봐야 되는데요. 테이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매도를 한다고 했지만 외국인들의 매도가 아주 드센 건 아니었죠. 코스닥은 좀 많이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라고 보고 비교적 적극적으로 코스닥을 매도했다 하는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기관들이 잔뜩 매도를 했죠. 유가증권, 거래소 시장에서 말이죠. 금융투자가 그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역시 초단기 매매를 하는 그런 그 매매 주체입니다. 역시 추세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장이 좀 된다 싶을 때는 어제처럼 뭐 단기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요. 그렇지 않다 싶을 때는 또 오늘같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은 그날 상황에 따라 순식간에 변하는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상황에 따라 일희일피하는 그런 입장에 몰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단기 변동성에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대목,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들 외국인 및 특히 기관들의 단기 트레이딩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니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것으로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조금 더 수급을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시스는 괜찮아요.
베이시스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긍정적이긴 한데, 하지만 기본적인 여건은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 큰, 특히 테이퍼링 문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할 때에는 지금 당장 베이시스가 플러스인 것, 콘탱고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의미는 부여할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크게 나쁘지는 않다, 이런 것을 설명한다 하는 정도까지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전망인데요. 자, 일단 11월 3일 날 FOMC 둘째 날입니다. 그때 전까지는 그 불안감이나 또는 부담감 때문에 3,000포인트를 약간 넘어도 크게 넘지 못하고 떨어져도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공방을 펼칠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요. 11월 3일 전까지는요. 그때 전까지는 이럴 경우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헝다그룹, 그리고 셧다운 문제, 이것도 아직도 협상 진행 중이죠. 또 국가부채와 관련된 이것도 유예돼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문제가 완전 해결된 건 아니거든요. 그것이 호전되는 어떤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때마다 반짝반짝하는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추세 반등은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그렇고요. 자, 그리고 그 전까지는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눈치 보기, 소극적 매매를 일삼을 거고, 금융투자권은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 아주 적극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거의 그를 쫓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예측할 수도 없고요. 그에 따라 지수 변동수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판도를 보면 빠른 순환매, 어제는 2차 전지가 폭락하고 그 다음날은 폭등을 하고 이런 식으로 빠르게 순환매가 돌고 굉장히 변동성도 클 겁니다. 이런 것까지 다 감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어제와 같은 그런 장세일 때에는 일단 낙폭과대주가 유리합니다. 오늘 바이오주 중에서도 보면 셀트리온이 낙폭이 심하니까 조금 반등이 많이 나온 그런 정도. 단기로 접근할 때는 그런 것을 약간 감안할 정도까지는 된다는 건데, 추세적으로는 아니에요.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11월 3일 이후에는 아마 연말 장세 기대감과 함께 금리 부담이 충돌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연말 장세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물가가 어느 정도 한때 좀 호전돼야 된다는 건데, 미국의 지난 9월달 물가가 5.3%인데요. 소비자 물가입니다. 이게 4%대 정도까지로만 내려와도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금리 문제가 또다시 발목을 붙잡더라도 당장은 그에 따른 상당한 추세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건데, 미국 증시보다도 그렇게 되면 이머징 마켓 증시가 더 활성화될 소지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에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이, 네이버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네이버, 삼성전자, 삼성바이오로직스, SKC 다 포함이 되죠. 이른바 F4라고 하는 우리 종목입니다. 자, 이들 종목 힘을 낼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런데 11월 3일 날 이후입니다. 그때 전까지는 거의 답보 상태를 보이거나 할 건데, 그래도 네이버나 SKC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지수가 크게 나쁘지 않은 그런 가운데에서도 힘을 낼 그런 소지가 있다는 거죠. 재료가 있기 때문에. 또 SKC는 테마주를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성숙 대표가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국감에 증인으로 나왔죠.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을 좀 더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세적으로 또 단기적으로 맥점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들을 보유해야 되겠지만,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지금 매수하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고 계신 차트는 네이버의 차트고요. 자, 여기까지가 시장에 대한 점검이었고요. 2차 전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2차 전지 일단 제가 좋게 보는 배경은 이 판도상으로 봤을 때 마땅히 해볼 만한 그런 상태도 아니긴 하지만,
지금 마땅히 또 해볼 만한 대상도 또한 적당한 게 없습니다. 반도체도 아니고요. 바이오는 더욱도 아니고요. 다른 IT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비주도 할 게 아니고요. 또 경기 민감 쪽 H&M 같은 경우 한참 좋았고 실적도 좋다고 하는데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거든요. H&M 한번 잠깐 보시죠. 이렇단 말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손해보험주를 또 한다는 것도 너무 높아요. 손해보험주는 말이죠. 마땅한 게 없습니다. 대안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월가에서도 전반적인 조정 분위기를 인정하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현재 매수 추천의 끈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강력히 매수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파트가 유일한 파트가 있는데 2차 전지는 아닙니다. 전기차와 관련된 파트라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 또 GM과 같은 완성차 업체, NXP 같은 차량용 반도체, 또 루시드 모터스라고요. 또 새로운 전기차 업체입니다. 이런 업체들을 주로 추천을 한다는 거죠. 주로 전기차, 완성차 업체거나 또는 반도체 또는 풀 SD, 자율주행과 관련된 파트에 해당되는 종목들은 추천을 합니다. 다른 종목은 추천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투자 의견을 하향하거나 하는 그런 와중에 유독 이제 전기차는 추천을 한다. 전기차 분야는 추천을 한다는 거죠. 그런 측면. 그런 것도 상당히 유력하죠. 그것은 우리한테 또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건데 우리는 완성차보다는 2차 전지가 더 강하니까 2차 전지가 상당히 유력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 한경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GM이 테슬라한테 선전포고를 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GM의 시총이 테슬라의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점은 뭐 현대차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2021년도 상반기까지의 전기차 판매량을 보면 지금 테슬라가 38만 2천 대, 작년에는 한 23, 4만 대 된 것 같습니다. 거의 50% 정도 신장을 했네요. 그 GM이 22만 7천 대로서 큰 차이가 안 납니다. 폭스바겐이 33만 2천 대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GM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기차 판매를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성차도 현재 흑자 기조거든요. 다른 기존 휘발유차도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그만큼 전기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비전을 제시를 했습니다. 2025년까지 전기차 및 완성 풀 SD 완전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355달러 아마 그 이상 투자를 할 것 같습니다. 거의 40조 원 정도 되는 것을 투자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2025년까지 연간 100만 대, 현재 22만 대, 지금 현재 45만 대 체제인데 지금 현재 거의 2배 정도 수준까지 생산량을 늘린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이 미국에 2개 전기차 공장이 있는데 그것을 5개는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 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그 환경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지만 수치상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탄소 중립 트렌드 때문에 탄소 배출권 요새 최근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1년 새 거의 2배 정도 탄소 배출권이 올라갔다는 거고 그 바람에 신재생 에너지 및 신재생 중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거, 그것과 관련돼서 OCI의 실적이 좋아진다는 것까지를 말씀드린 바 있었고요. 어쨌든 그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최근에 LNG 가격이 부각되는 것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전기차가 잘 팔릴 수 있는 환경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호적으로 조성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자, 지금 2021년도 하이브리드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전기차, 미키타 등등의 수소차까지 다 포함한 이쪽 전기차, 순수 전기차를 뜻합니다. 순수 친환경차의 시장 점유율은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건데 2040년,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19년 후가 되겠네요. 70% 정도까지 크게 확대된다는 건데 지금부터 상당 기간 한 적어도 5년까지는 빠른 속도로 전기차가 보급되는 시기, 초창기가 된다. 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빠른 속도로 연간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CAGR이라고 하죠. CAGR이 지금 30 내지 40인데
일론 머스크는 40%가 넘어갈 것 같다가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50만 대, 올해 한 80만 대 팔 것 같아요. 거의 50% 이상 그렇게 신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고, 그것이 금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년, 내후년 2025년까지 지속될 소지가 대단히 크다는 거죠. 자, 그리고 LIB, 리튬 이온 전지입니다. LG화학이나 삼성 SDI가 하는 그런 전지죠. 그 리튬 이온 전지의 수요가 금년 269기가와트 아워인데, 그것이 2030년 10년 후에는 지금의 10배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인데, 아마 10배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거의 20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폭발하고 있다는 건데, 지금 그 10년 기간 중에서도 초창기 2021년부터 2025년까지가 진짜 폭발적인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 시장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관련 2차 전지 관련주들이 PER이 높고 PBR이 높고 막 그래도 또 주가가 부침이 심하죠. 위아래로 막 부침이 심하더라도 또 각가지 악재들이 또 LG화학은 LG화학대로 또는 테슬라와 관련된 캐타 등등 악재들이 많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재를 다 극복하면서 올라가는 배경에는 그런 저변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각가지 시장 환경 때문에 각계 개별 종목이 갖고 있는 개별 위험 때문에 또는 기타 등등 다른 이유로 해서 주가가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거, 자신감 있게 계속 밀고 나가면 됩니다. 심지어 작년 3월달 4월달 코로나 사태 발발돼서 주가가 3분의 1 동안 4분을 도막 됐을 때조차도 다 이겨냈단 말이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서 전혀 2차 전지와 관련돼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점까지를 말씀드리면서, 자, 마지막으로는 LG화학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LG화학의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LG화학 현재 크레딧 스위스에서 투자가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인방으로 해서 시장의 투자 초점이 이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 및 그리고 그것을 또 상장되게 되면 할인율이 또 적용되어야 되는데 할인율과 관련돼서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죠. 최근 들어서 GM 리콜 사태 때문에 또 가뜩이나 부담이 있는 악재가 있는 터에 또 리콜 악재까지 덮치면서 상당히 어려웠고, 실제로도 근 10개월 동안 계속 그 악재 시달리며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나올 만한 악재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사업 부분 시장 가치를 보면 석유화학 부분이 있잖아요. 이번엔 유가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비례적인 스프레드 호전이라고 하는 환경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틸렌, 프로필렌 등의 기초 유민, ABS 등의 합성 수지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은 마진도 좋아진다는 거거든요. 마진도 그럴 소지가 높고요. 정보 소재 쪽은 현재 가치가 10조, 15조 정도인데 이것도 탄탄합니다. 비교적. 그리고 생명과학 쪽은 한 2조 원 정도,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분가치 60조 원 정도 될 것으로, 60조까지는 안 될 거예요. 48조 원 정도. 지금 약간 깎였습니다. 그래서 토탈 현재 대략 보면 한 85조, 88조 그런 정도, 좀 약간 높게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시총 대비 적어도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정보 소재 쪽도 엔진용 플라스틱 이쪽도 나쁘지 않고 전자재료도 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배터리 소재. 이 배터리 소재 현재 양극재를 이미 양산체를 구축을 했고, 지금 양극재만 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음극재도 손댈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 실제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협력을 하거나 해서 보강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SK그룹이 상당히 잘하고 있죠. LG화학은 그보다 한 발 늦었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입체적인 밸류체인을 만들 소지가 상당히 크고, 그랬을 때 그 핵심이 되는 것은 LG화학, SK그룹은 그룹 내 계열사끼리 분업화가 되어 있는데 반해서 LG화학은 마땅히 분업화할 소재 업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모든 소재를 LG화학 한 몸이 다 갖게 될 소지가 높다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만큼 약간 둔하긴 하지만 안정적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랬을 때 원래는 그런 악재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내년도 목표 주가가 적어도
120만 원 내지 150만 원, 130만 원, 140만 원 그 이상으로 150만 원까지도 가능했던 건데 최근에 악재들이 많이 노출되면서 좀 깎였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120만 원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고,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 정도까지 기대하기는 어렵고 내년 전망이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70만 원대 이 정도, 한 6만 원인데요. 전고점인 100만 원 정도 내년 상반기까지를 보고 투자는 그러한 시각을 갖고 필요하시면 매수해 두는 것이, 갖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갖고 있고 말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LG화학이 좋으면 다른 종목들도 다 좋습니다.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도, 삼성 SDI도, SK이노베이션도, SKC도, 기타 등등의 2차전지 관련주 저변이 다 좋을 겁니다. 그 전부터 LG화학은 대장주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LG화학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